네, 안녕하세요. 원더 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한 회원님과의 대화를 토대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회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저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볼까요? 아니, 회원님은 저녁에 배고픈 거 잘 못 견디시잖아요. 아니, 참아야죠, 뭐. 아, 지금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저녁에 배고픈 거를 잘 먹은 분들은 오히려 저녁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으세요. 단,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는 거죠. 좀 더 포만감 느낄 수도 있고, 단백질 섭취는 근육 증가에 도움 줄 수도 있고요. 자, 야채,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이섬유도 섭취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죠. 늦은 시간에 과일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당분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높여서 체지방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한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비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녁 이후에는 특별히 에너지를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과하게 드시면 체지방을 난 더 늘리고 싶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운동 강도가 높은 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가 어느 정도 근육 증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살 빼면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주의를 드리고 있고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을 태우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오토파지 효과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오토파지란 자가포식이란 용어로도 쓰이는데 세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세포 구성 성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치고 청소하여 새 집처럼 만든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점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분해되고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뭐 계속 그냥 아무 때나 막 조금씩 막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능을 잃어요.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이 막 몸을 막 떠돌다가 소변에 같이 섞여서 배출되는 것을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나 건강에서 인슐린은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살을 빠지게 하는 것 외에 건강까지 좋게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이나 일부 환자들한테는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네, 의사들과 상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굶주림을 못 견디시는 분들은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폭식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진행이 힘들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저녁을 좀 든든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세요.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다. 그럼 특히 배고픔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보통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시죠?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씩만 줄여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냥 줄이기만 한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인 만큼 단백질이나 지방, 야채 같은 거를 충분히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종류만 바꿔도 몸의 변화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굳이 간헐적 단식 없이도 식사를 다 챙겨 먹으면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현재 원래 패턴에서 조금씩 부담 없이 바꿔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을 한 8시 정도에 먹었다. 그러면 7시나 7시 반 정도로 조금 당겨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괜찮은데 그러면 좀 있다가 또 30분이나 1시간 당겨보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당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저기서 하도 막 16대 8 단식이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해볼까? 그리고 시도는 하는데 오래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갑자기 패턴을 바꿔서 그런 거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차근차근 조금씩 시도를 해볼게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평소 아침을 잘 안 드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16대 8 단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급하게 막 나가서 패스하시고 점심을 12시 정도에 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한 8시 전에만 드셔도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도 먹는 종류가 너무 좀 불량스럽다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나는 16대 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식사 패턴을 파악을 해보면은 드시는 내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는 있지만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들로 더 제대로 챙겨 드시라고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 단식을 하더라도 자, 저녁 공복을 하는 분들과 아침 공복을 하는 분들 그룹을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녁 공복을 유지한 그룹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네, 아침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 매우 효과도 좋고 건강에 도움도 되지만 누구나 유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효과를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용을 알고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나에게 맞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누가 뭐 이거 좋다고 했어.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히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안 되면은 이게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또 방법을 찾고 수정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